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4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브로드컴 AI 시대 새로운 주역 시총 1조 달러 돌파. 엄청나죠? 1조 달러 돌파의 의미하고 투자 전략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왜 SXL에 진심으로 투자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오늘은 최근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요. 해당 기업이 급격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분석해 보시죠.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볼게요. 미국의 3대 지수 딱 보면 나스닥만 상승을 했네요. 다우산업 44,828.06포인트로 마이너스 0.2% 하락, 나스닥 종합 19,926.72포인트로 플러스 0.12% 상승, S&P 500은 6,051.09포인트로 보합을 이뤘습니다. 보면은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 유럽 모두 하락을 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했네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 매출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는데 미국의 브로드컴 주가가 왜 급등했나? 엄청난 기대감으로 급등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패드 내린다는데 금리 인하가 좀 파다하죠. 시장에서요. 근데 10년물 금리는 5일째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덕분에 실적이 대박난 미국의 브로드컴 시총이 첫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 오늘의 주제죠. 그 전에 S&P 500 맵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했는데 유독 테슬라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무려 24.43%나 상승을 했죠. 엄청나죠. 어, 엔비디아는 반면에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25% 하락, AMD도 마이너스 2.83% 하락, 그리고 마이크로는 4.34% 상승을 했네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어잉그리드 인덱스 보면 지금 뉴트럴 구간으로 5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브로드컴 시총 1조 달러 돌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죠. 브로드컴 티커는 AVG5죠. S&P AVG5. S&P 500에도 속해 있고요. SXL에도 속해 있습니다. IC 반도체 지수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보면은 해당 브로드컴의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 전고점이죠. 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했습니다. 그 도치가 나왔는데 하락한 게 아니라 장대 양봉으로 도치를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요. 음봉. 그리고 나서 또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했습니다. 도치가 나왔는데 또 양봉이죠. 또 여기가 또 매수 타점. 그리고 나서 쭉 올라오다 도치 그리고 음봉. 장대 음봉이 이렇게 만약에 펼쳐졌으면 매도 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하지만 여기 전고점을 다시 또 양봉으로만 뚫었죠. 그리고 도치가 또 나왔습니다. 만약 하락한다고 하면 이 음봉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장대 음봉. 그게 아니고 양봉으로 지금 도치를 돌파했죠. 그럼 매수 타점. 그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 받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제 10선이죠. 10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전고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브로드컴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브로드컴에 투자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면 RSI를 딱 봤을 때 지금 너무나 과열 구간입니다. 80 위에 형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입장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공부해 보시고, 만약에 브로드컴의 한 종목에만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입장으로 보면 아직 너무나 과열을 해서 좀 두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럼 브로드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브로드컴은 데이터 저장, 통신용 장비 설계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명은 브로드컴이고요. 설립 연도는 1961년, 상장일은 2009년 8월 6일 날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매출 구성 보면 2023년 10월 기준인데요. 반도체 솔루션이 78.7%를 차지하고 있고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21.3%. 주요 사업 보면 반도체 팹리스가 시가총액 2위, 소프트웨어도 시가총액 2위인 엄청난 기업입니다. 배당 내역 보면 2023년 배당이 4번 있었죠. 3월, 6월, 9월, 12월. 그리고 2023년 한 주당 배당금이 연 19달러 정도 되고, 연간 배당 수익률은 0.91%, 연간 배당 성장률은 8.3%나 됩니다. 배당금 지급 내역 보면 뭐 지속적으로 연간 수익률은 하락을 하고 있고, 주식 배당금은 엄청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해다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배당일이나 배당락일이나 배당 지급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배당금 2024년 3월 20일, 6월 24일, 9월 19일, 12월 23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설정이 됐네요. 배당 성향 동종 업계 비교를 좀 해보면 지금 이 녹색이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쭉 내려가다가 그 근래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가 있고 AMD,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진짜 주옥 같은 기업들입니다. 특히 SXL 우리가 투자하는, 그리고 IC 반도체 지수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영업이익과 성장률을 좀 살펴보면 2024년 3분기 브로드컴의 영업이익은 37억 달러라고 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 무려 27.75%나 더 높다고 하네요. 보시면 좀 브로드컴이 안 좋았죠. 올해 초만 해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2024년 1월에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다시 2024년 4월부터는 플러스로 다시 돌아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가치 평가 지표를 좀 보면 PER 165.6배, PBR 12.9배, TSR 16.4배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동종업계 비교해 보면 반도체 팹리스 업종 중화권과 비교했을 때 고평가돼 있다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53배, AMD도 116배, 퀄컴 17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5배 정도 되는데 브로드컴은 165배 정도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 브로드컴의 주가가 폭등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위험을 토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글로벌 시청 9위에 오르는 놀라운 결과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브로드컴에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 AI 시장의 핵심으로 지금 브로드컴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급성장은 무엇보다 인공지능 시대, 지금 초입이죠. 폭발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 브로드컴은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이제 제조 생산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기업이죠. 의뢰를 하겠죠.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의 팹리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해서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브로드컴은
주요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칩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향후 AI 시장에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탄탄한 실적과 밝은 미래. 브로드컴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해서 탄탄한 실적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AI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20%나 급증했고 이것이 이제 실적을 견인한 거죠. 또한 브로드컴은 향후 3년간 AI 시장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긍정적인 미래도 제시했고요.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 역시 브로드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로드컴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브로드컴의 급성장은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투자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RSI로 봤을 때도 지금 과열 구간인 것 같고 엄청난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브로드컴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로드컴은 AI 시장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죠.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또 상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시점이 오겠죠. 그리고 분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는 유망하지만 어떤 기업이든 위험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너무 지금 과열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브로드컴의 모든 자산을 몰빵 투자하시기보다는요, 다른 투자 상품과 함께 분산 투자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련 ETF를 활용한 간접 투자.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브로드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현재 부담스럽다면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SXL, SX, X 1배죠.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SXQ. SXL하고 SXX는 IC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거고요. SOXQ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추정하는 거죠. SXL 같은 레버리지 테프를 활용해서 간접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제 관점이고 지론입니다. 그래서 전 SXL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XL은 브로드컴을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브로드컴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ETF.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내는 ETF입니다. 운용 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1% 정도 되고 시가총액 107.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운용 자산 107.1억 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 탑10을 보면 상위 10개가 무려 72%를 차지하는데 보시죠. 엔비디아 7.2%, 그리고 브로드컴 6.8%, 여기 브로드컴 있죠. AMD 6.3%,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4.8%, 퀄컴 4.7%, 마벨 테크놀로지 3.4% 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SXL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30달러를 돌파했죠. 어느새 2.45% 상승 마감했는데요. 보시면 2022년 1월 1일이었죠. 74.21달러를 찍고 엄청나게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들어섭니다.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들어섰고 역시나 하락을 했죠. 하락하고 하다가 맨 최하단에서 도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 만약에 장대 음봉이 이렇게 펼쳐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이 모르게 하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SXL 세배 레버리지가 무서운 거죠. 끝이 어딜지 모르니까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 모르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도치 위로 장대 양봉이 떡하니 들어섭니다. 새로운 변곡점인데 라는 시각을 전 갖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거 불안한데.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양봉이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와, 뭔가 시동을 걸겠구나 판단했고 저는 또 매수를 합니다.
매수 타점이죠. 그리고 도치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 다시 음봉일까? 아니죠. 양봉이 들어섰습니다. 이때가 또 이 도치의 꼬리를 돌파하는 이때가 그 매수 타점. 근데 또 조정을 받죠. 주식은 그렇습니다. 매양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상행하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 양봉으로 돌파. 확실한 매수 타점이죠. 그리고 나서 단벽이 나옵니다. 조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좋은 양봉에서 또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상승세를 탔으니까요, 이미. 그러고 나서 이 돌파한 자리까지 장대 음봉이 찍고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이때 우선을 회복을 했죠. 9월선을.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 전 음봉을 다 잡는 아주 좋은 장대 양봉이 들어섰고 역시나 상승했고 근데 이때 뭔가 변곡점이다 라는 게 딱 밝혀지죠. 왜냐하면 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윗꼬리를 단 이때부터 이제 불안이 또 시작되죠. 역시나 음봉. 네, 여기 도치가 딱 나옵니다. 또 다른 변곡점인가 하고 지켜봤지만 결과적으로 음봉. 하락하겠구나. 역시나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바닥에서 양봉이 전 음봉을 다 잡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변곡점인가? 물론 지금 12월이 다 끝나지 않았죠. 만약 12월이 양봉으로 마감된다고 하면 새로운 변곡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뭐 다음 달 갑자기 음봉으로 들어설 수도 있고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좀 좋은 건 RSI가 지금 40,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하실 때 어떤 이 브로드컴 같이 브로드컴 보면은 RSI가 엄청나죠. 이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저는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리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은요, AI 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탄탄한 실적, 밝은 미래 전망. 이런 두 가지 요소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자신만의 판단을 통해서 저 역시 믿지 마시고요. 어떤 전문가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절대 믿지 마시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의 자신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확신을 가지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의견들도 한번 보시고 사람은 어떤 의견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책도 보시고요. 뉴스도 보시고 그 와중에서 자신의 확신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 이제 비판적인 사고로 이 사람 말하는 건 좀 내 의견과 다른데 이 사람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항상 투자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믿거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 돌다리도 들겨보듯 탕탕탕 들기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